일상에서의 비소 제거에 관한 설명드릴 서울대학교 영양학부의 김용호입니다. US EPA 보고서에 의하면 1988년 방글라데시와 북부 베트남에서 지하수의 비소 오염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8,500만 명 정도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암에 대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소 중독은 크게 만성과 급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 같은 경우는 탈수와 심장 쇼크사로 죽게 됩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게 만성 중독이 있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 내부 기관이 녹아내린다거나 아니면 코에 성공이 생기는 이런 질병 또는 블랙푸드 디지즈라는 이런 전형적인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US EPA에서 지금 맥시멈 컨테미네이티드 레벨을 0.05 ppm으로 지금 국내 음용수 기준이 0.05 ppm인데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비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크게 네 가지 부분이 기술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침전법, 공침전법, 흡사, 이용변 막걸리법인데요. 대체로 이렇게 커다란 공장에서는 공침전법으로서 페릭 솔트나 아니면 알룸,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걸 써서 침전시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가가 5가보다 굉장히 솔로브하기 때문에 잘 제거를 못합니다. 침전에서. 3가를 5가로 바꾸는 프리옥시데이션 방법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전된 물질을 처리하는 후처리 방법이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자본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그런 공정이라서요.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채택하고자 했던 것은 업섭션으로서 이것보다는 소량의 이런 스케일로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온경화법이나 막걸리 같은 경우는 상가에 대해서는 제거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흡착 방법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게 뭔지 보시면은 우선 영가의 철이나 아니면 망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또는 활성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기존에 본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메조포러스 알루미늄을 만들고 그걸 기존에 촉매로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어플리케이션으로 액상에서의 NI온을 제거하고자 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티베이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비표면적이 100이나 아니면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기공 분포 또한 굉장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물질로서 이런 기공 최적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균일한 기공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느렸던 디퓨전 레이트를 속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흡착률도 증가시키고자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본 화공학회에서도 2차례 정도 발표한 바 있는데, 메조포러스 알루미늄 제조 방법은 여기서는 저희가 명명한 후사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후사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조이도체로서 스티아릭 애시드를 사용해서 균일한 기공의 크기를 만들었고요. 대체로 제조되면 3.5나노 정도의 기공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알루미늄 톡사이드 같은 경우는 알코사이드 경우는 물에 닿자마자 TI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빠른 축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pH 컨트롤된 물을 촉매로서 가장 최종 반응에서 씀으로써 컨트롤이 더 쉬운 그런 메조포러스 알루미늄을 제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들어진 메조포러스 알루미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간단히 홈페이지를 요약을 하면요. 우선 이런 다공성의 스펀지 형태라고 하죠. 스펀지 형태의 다공성의 물질이 만들어졌었고, 이거 소성한 후에 엑스알리 분석을 해보면 전형적인 액티베이트 알루미늄의 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반지 에탄지는 구별하기 위해서는 NMR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비 조절이나 어디티브 조절을 통해서 그 기공의 형태, 프레임워크 포러시티와 텍스처럴 포러시티를 조절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기공의 균일도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FWHM 값이 1랑 AR로서 굉장히 균일한 기공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본 흡착제 제조함에 있어서 굉장히 대량으로 만들고 벌크하게 메조포러스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라인 배치를 했을 때 대체로 C타입이 형성됩니다. C존 같은 경우는 이 정도고요. 비공체는 3.5 정도고 비표면적은 30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300 이상의 비표 면적을 가진 3.5나노미터 기동을 갖는 메소포스 알루미늄을 비소 흡착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소 알루미나가 어떻게 해서 NION을 찾게 되는지,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일렉트릭 스태틱 포스에 의한 건데,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알루미늄 서비스 차지가 8 내지 9에서 포인트 오브 제로 차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에서 플러스 차지가 액상이 존재하는 상가 오가에 네거티브를 잡겠다, 이런 경우가 되겠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OH가 잡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설명드리면은, 상가는 비산이라고 부르죠. 비산은 아리슨 나이트라고 부르죠. 오가는 아리슨 네이트인데, 이게 더 독성이 높은 게 우선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독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로 지하수에 존재하게 되고요. 오가는 표층수에 존재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솔루션으로서 이물질을 사용해서 직접 상가 오가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메소포스 알루미나가 실제 포인트 오브 제로 차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적정법을 썼는데, 보통 IEP랑 PGC랑 혼동을 하기 쉬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IEP는 이온 모빌리티가 제로인 지점이고요. 포인트 오브 제로 차지는 뉴트럴한 상태가, 서비스처럼 뉴트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옥사이드 계통은 일치를 합니다만, 그 두 값이. 그래도 저는 IEP는 제타 포텐셜을 재는 장비로 재고, 저 같은 경우는 적정법을 썼습니다. 0.16 질상과 NaOH를 써가지고 적정해서 서비스 차지 구하는 이 식을 통해서 실제로 피팅해 보면은 8.2 정도로 PGC를 찾을 수 있고, 흡착은 여기서 흡착할 때 사용을 하고, 탈착은 이 정도에서 흡착을 할 수 있다는 기본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가장 적절한 pH 조건을 찾기 위해서 풀 리즌에 대한 흡착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니셜 포인트가 pH 5일 때가 가장 높은 120mg 정도의 가장 높은 흡착량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 pH는 실험은 이니셜 포인트 pH 5에서 실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스 알루미나나 보통 이런 옥사이드 계통은 강산과 강염에서 해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 흡착제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체 풀리즌에 대해서 해리되는 정도, 알루미늄 해리되는 정도를 확인했을 때 3 내지 7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할 pH 5 조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흡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백그라운드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흡착과 아이소성과 키네틱을 실험하시는데요. 오가 같은 경우, 오가나 삼가 모두 지금 굉장히 랑웰 피팅이 잘 맞고 있습니다. QM 값도 1.62 정도이고, 환산하면 120 정도인데요. 문헌에 보고되고, 저도 대구사 알루미늄을 가지고 상용으로 팔고 있는 걸 가지고 실험했을 때, 이거의 8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런 흡착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인테이션을 했을 때는 이 앞부분을 조금만 맞습니다. 즉,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랑면은 케미컬 흡착이 모노레이다. 그래서 일렉트릭 스태틱이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소섬을 덴시티를 구해왔습니다. 어섭션 덴시티를 통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경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랑뮤어만 피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랑뮤어가 굉장히 단순한 아이소섬이기 때문에 어떤 연력학적 데이터나 이런 걸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되는 바인딩 에너지가 굉장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식 중에 하나인 탱킨 아이소섬과 드빈 레들리비치 아이소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식을 통해서 지금 탱킨 같은 경우는 흡착제와 흡착질 간의 이런 바인딩 에너지를 고려하게 되면서 피팅했을 때 비소 같은 경우, 오가 같은 경우가 이 정도 40 정도고요. 상가는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DR 아이소섬 같은 경우 섭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식으로부터. 섭션 에너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아이소섬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붙는 거는 둘 다 유사하지만은 바인딩 에너지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탈착이 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붙으면은 오가가 더 많이 들러붙게 된다. 그래서
상가보다 원가가 더 흡착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네틱 실험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mm 미터를 초기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지금 대체로 10시간 이내에 굉장히 빠른 흡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렉트로스태틱, 전형적인 일렉트로스태틱인데요. 보통 오늘에 보고되고 있는 상용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이틀 내지 3일이 걸립니다. 흡착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떠오르는 거는 기공 형태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입구에는 들어온다 해도 안쪽까지 디퓨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디퓨전을 막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흡착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키네틱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피팅해 볼 수 있는 게 라그라니케이션이 있습니다. 흡착 레이트를 구할 수 있는 슈더 포스트로드 같은 경우인데 이 정도도 이게 지금 굉장히 잘 아이스피어가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앞부분에서만 조금 맞지 뒤로 풀리즌으로 갔을 때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흡착 속도가 느린 이런 흡착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슈더 세컨오더 코그룹에서 지금 타이완에 있는 교수인데 1996년에 제안한 경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분의 T하고 타임하고 이렇게 피팅을 했을 때 아이스피어가 0.9 굉장히 잘 맞고 있고, 이 경험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H 값이라는 거죠. 분모터 초기의 흡착 속도식입니다. 속도 계신데 보시면은 분당 160 정도 삼가는 일점이 이게 기울기가 높을수록 흡착이 잘 안, 흡착 속도가 느린다는 건데 상용 알루미나 내부사 같은 경우는 슬롭이 거의 섰습니다. 0.001 정도로 굉장히 느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네틱 데이터를 가지고 더 해석할 수 있는 게 인트라 파티클 레이트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트라는 활성탄 다공성 물질을 이용했을 때 적용했던 이런 경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 앞부분은 굉장히 빠른 어서션을 적용했는데 이건 벌크 디퓨전하고 인트라 파티클 디퓨전에 이런 굉장히 빠른 흡착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프리세츄레이션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는 이 정도. 이런 세 영역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아이소섬이나 키네틱 모두 데이터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효과보다 효과가 일단 붙으면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흡착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상가랑 오가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소 농도를 잴 때 ICP, AES나 AAS 가지고 재개되는데 토탈 비소 양만 재개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을 못하는데 크게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가랑 오가에 맞는 그 인디케이터를 써가지고 적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ORP 미터라고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하는 간단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버퍼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모델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네거티브 슬롭을 갖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pH 7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경향성을 구분할 수 있는 미리볼티지 값을 잡는데 지금 어느 정도 pH 낮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익스텐드 랑뮤 아이소섬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를 실제 토탈 비소량과 비교를 해서 맞춰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상가에서 얻어진 Q하고 K 값하고 오가에서 얻어진 그 두 값을 이용해서 이 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토탈 비소량을 얻고 역으로 이 상가 오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는 공통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제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게 탈착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재생 가능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탈착까지 우선 실험하였습니다. 탈착할 수 있는 용액으로는 우선 DiO2부터 0.01몰 NaOH부터 1몰 NaOH까지 서로 다른 6개의 일루턴트를 사용해가지고 탈착을 실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물에서도 DiO2에서도 탈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 차지가 변해서 일어나는 탈착이 아니라 지금 액상에 존재하는 CE가 그 평형에 도달한 CE가 그 흡착제에서 도달한 QE까지 새로운
pH를 만나서 새로운 C와 Q를 도달하기 때문에 뱉어내는 이 정도의 양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엄밀한 음색은 탈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서비스 차지를 변화시켜서 제가 원했던 게 그러한 서비스 차지 변화에 의한 탈착을 원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pH 12 이상입니다. 탈착은 어느 정도 경향성 서비스 차지가 점점 네가티브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어차피 90% 이상의 탈착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좋았던 0.1몰 NaOH를 1톤으로 사용해서 연속적인 흡착 탈착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오가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요. 오가 같은 경우는 5시간 이내에 90% 이상이 흡착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4시간 동안 건조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탈착을 했을 때 1시간 이내에 모든 이런 흡착됐던 비소량이 탈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건 pH 5고 pH 12입니다. pH 12에서는 알루미늄을 녹는다고 했는데 한 2~3시간 지나면 pH 10가 되는데 10분, 빠르게는 10분 내에 그것도 90% 정도 탈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소포스 알루미늄 서포트는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흡착과 탈착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면요. 보고되고 있는 컨벤셔널 알루미늄 또는 제가 직접 실험했던 대구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5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디퓨전도 3일 이상을 걸리고요. 이 같은 원인을 일단 들어가면은 안에서 바틀렉이 또는 블락킹이 생겨가지고 안쪽에 이런 서피스를 기능성을 못 활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굉장히 균일한 형태를 갖는 물질이었던 메소포 실리카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발표됐던 결과인데요. 120 정도의 흡착량을 보인다. 아민을 처리했을 텐데요. 베어 실리카 같은 경우는 pH 2가 IP이기 때문에 성격 제로 차지기 때문에 네가티브를 띄어서 NIM을 잡지 못한 거에서 후처리 방법으로 아민, 삼가 아민을 처리해서 120 정도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들고 SBA는 잡지 못한 거예요. MCM 포리온과 3D 인터커넥트 된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메소포스 알루미늄과 스펀지 형태의 3D 인터커넥트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럭처 이펙트만 가지고 120 정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본 연구에서 제조했던 메소포스 알루미늄가 기존에 보고됐던 성형 알루미늄보다 80배 정도의 흡착량 향상을 보였고요. 굉장히 빠른 흡착 탈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규모의, 대규모는 안 되고 저규모의 공정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